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르실 때 더라벨 같은 회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돈을 다 날릴 수 있는데 그런 회사는 피해야겠죠. 그럼 어떤 회사가 더라벨 같은 회사고 어떤 회사가 이익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라벨 같은 회사를 피하는 법, 이 영상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가시죠. 저는 이제 처음에 현지명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SNS로는 쭉 봐왔고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쭉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때는 이제 뭐 슈퍼카들,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없는 차량부터 해가지고 제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팔로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봄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잘 살고,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차도 이제 여러 가지 SNS를 보면은 자주 바뀌거든요. 뭐 맥라렌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뭐 롤스로이스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대를 들고 있으니까 재벌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재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쭉 팔로우를 하던 도중에 어느 순간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 모집한다. 1차 모집을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몇 개가 안 남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자영업을 이제 가게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차 쪽으로 넘어가고자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뭐 방문을 해라, 방문해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더라벨 본점을 갔을 때 그 본점에는 이제 뭐 아벤타도르라든지 람보르기니 뭐 이런 슈퍼카들이 막 세워져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혹했고. 더라벨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더라벨은 이제 썬팅, 세차 이렇게 이제 차량 외관 관리죠. 외관 관리 그런 거 하는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면서 송 사장이 월 얼마 월 1,000원 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적인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저는 20대이기 때문에 또 혹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바로 계약은 안 했어요. 바로 계약은 안 하고 좀 더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이제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를 했던 게 계속 생각나면서 너무 괜찮은 조건이고 해가지고 다음날에 바로 이제 방문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이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죠. 월 1,000이라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자기네들 그러니까 더라벨 자체의 이미지도 있고 월 1,000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런 거에 혹했죠. 근데 저 말고도 다른 가맹점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 슈퍼카들. 페이스북 자체에서 가맹점주들 대부분이 다 그 페이스북 현지명이라는 그 페이스북을 팔로우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차량들도 봐왔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혹해가지고 다 왔을 거예요. 그럼 먼저 현지명이라는 페이스북에서 후광효과를 보고 그쵸. 막상 방문을 하니까 슈퍼카들은 줄줄이 서 있고 여기서 월 1,000원 벌지 않겠냐 뭐 이런 말에 나도 빨리 계약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조급했다. 그리고 1차 계약 자리도 뭐 4개인가 5개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1차 뭐 가맹점 계약도 서둘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글도 여러 개 많이 봐왔고 해가지고 이제 또 조건도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조금 할인된 상태로 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에 그럼 들어가는 게 이득이겠구나 싶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1차로 들어갔죠. 1차로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어쨌든 이제 계약을 하고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는 연습은 뭐 얼마든지 하게끔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문제는 체계가 없어요. 회사 자체에 시스템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뭐 교육 과정이라 하면은 저한테 이제 준 교육 내용에는 뭐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파트타임 나눠지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와서 뗐다 붙이고 이런 거 그런 것만 계속하고 체계도 없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회사인데. 왜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프랜차이즈라 하면은 솔직히 본사에서 지원하는 거 그쵸? 다른 유명 뭐 프랜차이즈들 같은 거 보면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해서 다 개인 공장이라든지 뭐 거래처도 다 이렇게 잡혀 있고 관리를 해줘야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만 열면 땡이에요. 뭐 관리하는 게 하나에 뭐 홍보라든지 다른데 뭐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는 홍보도 뭐 여러 가지도 해주고 어떻게든 뭐 가맹점주들한테 뭐 어떻게 조건을 해가지고 뭐 협업도 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판 달고 문 열면 끝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20만 원짜리 뭐 판촉물 하나 만든 거 그게 끝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맹점 중간에 포기한 입장이라 그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뭐 들은 얘기인데 어디 한번 가맹점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이사직을 맡으셨는데 이런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성진영 대표가
가맹주들한테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점들이 거짓말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본사가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송진영 대표는 그런 점에서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예로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 본사 오비가 어떤 가맹점 하나가 오픈하게 되면 최소 1억에서 1억 초반대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가맹점 주가 1억에서 1억 초반을 내야 된다. 그렇죠. 가맹금이 그만큼 들어가죠. 왜냐면 보증금 플러스 인테리어비 그리고 나머지 어떤 물품비 이런 것들 다 총괄하게 되면 이 차량 자동차가 가게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2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실평수가 최소 한 30평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수만큼 이제 어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층도 고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치적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끔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맹비는 얼마예요? 가맹비는 500만 원입니다. 저렴한 거 아닌가요? 교육비도 500만 원인데 이게 참 이 상대적인 조건인데 흔히 이제 더라벨 같은 경우는 썬팅샵 플러스 세차까지 같이 플러스 정보시킨 이제 멀티샵입니다. 멀티샵인데 다른 쪽이 썬팅 브랜드와 이제 어떤 차별화시킨 부분은 다른 쪽 썬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루마가 유명한 루마가 있고 3M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단일 브랜드밖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라벨은 이쪽에 더라벨 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브랜드, 썬팅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더라벨이 계약을 맺어서 이런 썬팅 브랜드하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끔 예를 쉽게 설명드리면 전면은 A사 제품을 쓰고 측면은 B사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초이스가 가능하다는 걸 내세우는 부분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기틀이 잡아져 있던 루마나 3M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가맹비라든지 교육비가 더 비쌉니다. 근데 비싼 이유 자체가 그만큼의 본사 지원이라든지 신차 영업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제 본사 측에서 이 가맹점 지점들을 살려줄 수 있는 도와주는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더라벨 가맹주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흑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송진영 대표는 차리기에만 오픈하기에만 급했었지 추후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봤자 계속 시간만 계속 지연시킬 뿐 절대 어떤 다른 행동이나 포지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뒷수습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말로서는 저는 가맹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더 추가 더 보태면 1차 특별 모집에서도 물론 기존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또 저렴하게 받고 좀 더 뭔가 혜택이 있는 것 듯한 얘기를 했지만 1차 가맹점이 총 한 30개 지점까지 나와 있다. 한 4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상은 정말로 이루어졌던 계약들은 30개가 아니라 6, 7개, 5개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즉 그 가맹주 수를 너무 부풀려서 과장 광고다. 그렇죠. 페이스북에도 증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가장 광고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이벤트조차 가장 이벤트. 예를 들어서 어떤 1등은 썬팅을 해준다. 2등은 블랙바스 이렇게 해주겠다. 다 조작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회사에서는 이벤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해주면 페이스북 연관들이 지어서 좀 더 더라벨 홍보해 줄 것이다. 공정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수차례 무게적 룰렛을 돌리든지 증거, 당첨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았나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 유리한 쪽에 관련된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 본인 마음이죠. 추첨 자체가 없었나요? 추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맹주들이 이제 어떻게 피해를 좀 많이 입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는 SNS, 현지명 SNS를 보고 뭔가 이제 기대에 차서 더라벨 가맹점들이 왔었고 사회 초년생들이 대출까지 혼자 신용 대출이 그만큼 나오질 않으니까 대부분 더라벨 가맹주들은 동업자들이 많습니다. 2명씩, 3명씩 이렇게 해서 주요 가맹점주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0대 층입니다. 왜 20대가 그렇게 많나요? 지금까지 SNS상에서 송진영이 현지명이라는 어떤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동경과 우상화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가맹점
프랜차이즈는 뭔가 잘 될 것이고 다른 유명한 브랜드 ABC 사 이런 걸 제쳐두고 도전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갔을 때 지켜지지 않은 말로써 인한 약속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총 그러면 가맹점 수는 몇 개인가요? 총 가맹점 수는 지금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관여하지 않은 가맹점까지 한 7,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7, 8개 정도? 네. 그 중에서 잘 되는 것도 있겠죠? 한 것도 없습니다. 다 안 되나요? 네. 예를 들어 가맹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송진영 씨가 주장하는 월 1,000만원 순수익은 쉽다고,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최근에 페이스북 상에서도 피해자 있으면 신발 준다고 이렇게 난리 치시던데, 가맹주들한테 월 1,000 벌면은 자기한테 신발, 명품 신발 사달라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허풍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가맹점주들한테 그만큼 허풍이 대단한데, 뭘 하면 신발을 사준다고? 월 1,000을 찍으면, 월 1,000만원을 찍으면 예. 자기한테 고맙다는 인사로 명품 신발 하나씩은 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수익 1,000. 그렇죠. 근데 예. 순수익 1,000이라도 찍어본 가맹주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제가 명품 신발 100컬레 쏠게요. 아니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잘하시는 대표님이시죠. 정말로 순수 매출을 그렇게 찍어본 곳도 없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가맹주들이 너무나 이제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오픈하고 난 다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행위가 없었고 그런 어떤 체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맹주들은 맨날 어떻게 보면 전문 그 직종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부품 꿈을 안고 개인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도 전혀 없었고요. 예를 들어 그쪽 직종에 있던 사람이 그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최소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전혀 다른 분야 쪽에 있는 사람이 돈만 내고 프랜차이즈를 해서 뭔가 케어를 해주겠지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망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또 다른 희망적인 말들을 송진영 씨가 해주셨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돼서 돌아가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로 월 1,000을 찍는 곳이 없습니다. 매출로는요? 매출로도 월 1,000은 이게 제가 5군데, 6군데 정도 오픈했을 때까지 매일 매출 관리를 했었는데 매출로도 월 1,000을 찍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찍은 곳이 한 600, 700 정도 될까나 모르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월세 내고 인건비 나오고 원재료값이 있으니까. 네. 심지어 동업이죠. 둘이서 나가는 거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이 다 동업. 돈이 없으니까 2명, 3명이서 동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 직장에서 직장인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0씩, 300씩 벌다가 오히려 개인 창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100만 원대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올바른 창업일까요? 근데 장사야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가맹비를 받아가는데 관리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모든 부분이나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더 라벨이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겪어본 회사 중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송진영이라는 대표 하나 아래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저도 삼성 다녔던 대기업 출신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스템을 다 알고 있고 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전문 디자인 업체한테 맡겨서, 왜냐? 프랜차이즈니까. 프랜차이즈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돈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아까워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디자인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디자인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었고, 하다못해 우리가 디자인 회사가 있으면 현수막이든 명함이든 브로셔든 이런 거 맡기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원재료비만 드니까 디자인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디자인비조차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아꼈던 부분이죠. 그조차 돈 쓰는 거를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더 라벨은 지금까지 홍보를 송진영 페이스북 이외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광고라든가 없습니다. 그 현수막 광고는 본사에 거는 광고는 광고가 아니죠. 우리가 광고라고 한다 그러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하다못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넣은 상태에서 SNS 광고를 해야 되는데, 대단하신 송진영님은 한 번도 돈을 들여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홍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맹주들이 6, 7개지만 그렇게
보고 찾아오는 가맹주들을 있기 때문에 그 네. 페이스북을 너무 믿었던 거죠.